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출발할 때는 좀 호재 등의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뉴욕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이 오늘 밤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이제 그동안에 상승을 이끌어왔던 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집중돼서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낙폭이 커지면서 그렇게 이제 시장이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에 마이너스 3.54%, 또 시간에서 또 마이너스 0.45% 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우는 플러스 0.77%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시장의 그 나스닥 하락은 우리 시장의 오늘 그 시장 출발을 좀 어렵게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4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에 서면서 지수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376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29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3,77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저께 이제 2년 반 만에 2,800을 넘어서서 다시 뒤로 후퇴하면서 2,784.26포인트, 어제보다 0.83%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한 0.47%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그 매도에 잠깐 섰던 그 외국인이 매수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은 팔고, 이런 모습을 이제 종일 이어갔는데, 그러면서 지수가 1% 넘게 이렇게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스탠스를 바꾼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수가 회복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87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14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46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2.67포인트, 코스닥은 어제보다 0.56%가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굉장히 내용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코스피는 오늘 조정은 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추세 자체가 허물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이게 순고리성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다시 음봉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게 하락 조정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은 여러분 아시지만 환율이 갑자기 뛰면서 이 1,400원을 목전에 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굉장히 확률이 불안한데, 장중에 국민연금하고 그 수합비 그 한도 금액이 증액을 시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세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오늘 1390원 밑으로 떨구기는 했지만, 달러당 1388원 30전, 어제보다 3원 6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요거는 좀 신경을 앞으로도 좀 써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그 각 주체별 움직임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판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242억, 기관 321억 이렇게 팔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7억, 기관이 464억 이렇게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160억, 기관 3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 주체가 다 산 종목은 없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는 포스코홀딩스도 양쪽이 다 팔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50억, 기관 72억 이렇게.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억 정도 산 거니까 크게 산 건 아니고, 기관은 25억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양 주체가 샀는데 외국인 462억,
기관 10억 이렇게 샀고, HLB, 엔캠은 외국인 사고 기관은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다시 이제 또 그 메인 끌고 가던 엔비디아 조정 받으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AI 관련된 게 오늘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왕고래가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시지만 동해 심해 가스장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잖아요. 산자부 주최로 해서 종로구에 있는 석탄회관에서 열렸는데, 여기 참석한 회사들이 물론 이제 여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뭐 해양수산부, 외교부, 행안부 뭐 이렇게 다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한 민간 기업 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E&S, GS 에너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종합상세를 포함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후에 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전선하고 전력설비입니다. 이게 이제 일렉트리시티가 AI를 완결짓는데 우선적으로 반도체보다 더 필요한 게 전기다. 전력 문제 이제 자꾸 얘기 나오니까 그게 이제 다시 재부각되면서 이것들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 중에는 이거 처음에 제가 집중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등의 모습을 갖춘 것도 있고, 뭐 거의 완성된 것도 있고, 거의 갇혀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매면칙 놓고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의 이게 맞춰가는 거면은 이제 준비하시고, 맞춘 거면 이제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거 알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화장품이나 K뷰티가 다시 소환됐어요. 그래서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쪽 관련들도 오늘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뭐 실적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그 기술주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니까 그 여파가 이제 우리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되면 반도체, AI 관련된 반도체 밸류체인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쉬고, 또 요즘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계속 상승 행진을 진행하던 자동차도 좀 쉬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왕고래 전력 관련 뭐 K뷰티 이런 게 이제 다시 소환됐고, 그래서 그 대왕고래도 오늘 회의에, 전략회의에 참여한 그 회사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뭐 AI 쪽에 관련된 쏠림 현상, 뭐 우리한테 뭐 미국 시장에 비하면 이건 쏠림도 아니죠.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쏠림이죠. 그게 멈추고 잠시 휴지기를 가진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좀 들여다보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그거는 이제 금액을 너무 크게 저는 한 2, 30억 하려다가 10억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이제 10억이냐, 2, 30억이냐, 뭐 몇 주 사냐,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어떤 상태로 시장은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주식 투자해갖고 내가 한 방에 모든 빚도 갚고 뭐 한 방에 뭐 팔자 고치고 누구처럼 슈퍼개미도 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리즈너블한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인 그거의 정리에 그 마음가짐을 정리했다면, 오늘은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들어가서 제가 이제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뭐 어젯밤에 좀 쉬었지만, 그럼 이제 오늘 그 동시 만기일 때문에 이제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좀 경이롭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괜히 분하기도 하고, 안 가진 분들은, 뭐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막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 항상 그럽니다. 이게 내가 안 갖고 있는 게 막 가면, 괜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배 아픈 건 참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부럽고 그런 게 막 여러 가지랑 섞이면서 이제 미국장 가겠다 하는 얘기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이제 하루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성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2년 반 만에 그 회복했던 코스피 기준으로 2800 지수를 오늘 또 이제 다시 내주고 다시 또 그 밑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오늘 같은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주력주들이 쉬는 그런 때에 이제 그 빈 공간을 대왕고래, KBT나 다른 것들이 이제 채우면서 나섰죠. 그렇지만 이제 AI 화두가 던져지는 시장의 임팩트하고 이것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건 상당히 차이가 크죠. 이거는 이제 우리만의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대치도 굉장히 그것만은 못하고 이러니까, 그 온도차가 좀 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이제 조종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장의 쏠림, 이게 걱정이다. 그래서 글을 보면 시장의 쏠림이 걱정이라고 글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쟁이 출신이거나, 여기 우리말로 이 바닥 출신이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쓰죠. 그거는 이제 그냥 책상 물림하는 사람들이 쓰는 얘기죠. 쏠림이어서 걱정이다. 왜 걱정인데요? 쏠림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쏠리는데 당연히 시장이라는 게 모든 거를 다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쏠림이 현상이 그냥 나타나죠. 근데 사실 모든 게 공평하게 오르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냥 종합 지수 가지고 거래를 하지 개별 종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얼핏 들으면 들리는 것 같은 좀 시장이 너무 쏠려 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쏠리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쏠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시장에서 쏠리는 게 정상인데 그 쏠리는 거를 자꾸 문제가 있다, 걱정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두 팀이 골고루 1점, 1골씩 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기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이성적 판단을 이라고 얘기하고 들려지는, 그렇게 들리는 그런 게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20억을 줬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강남 집값만 상승하고 지방이 막 떨어져서 큰일이다. 강남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부동산도 시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쏠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20억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러면 그 서울 강남 집값하고 지방의 집값이 쏠리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 지방 계속 낙폭이 가장 큰 지방 가서 아파트 사시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시장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냥 탁자 위에서 그냥 책 놓고 글 쓰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로 시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평한 게 마치 이성적인 것 같은 위장을 하고
우리한테 그런 명제하에 막 걱정도 하고 하지만 그거 다 웃기는 거다 이거예요. 시장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한테 20억 주고 뭐 부동산 투자하세요 그런데 지방 가서 사세요?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그분이 뭐 전 국토의 부동산 상승률을 평준화 시켜야 될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도 우리가 보통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쏠림 자체가 정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논평하고 뭐 우리가 경제학자 그거를 뭐 논평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뭐예요? 돈을 벌러 들어오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 돈 벌러 들어온 사람이 시장에 쏠림이 있다고 이런 그지 같은 비정상 시장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긴 비정상이 정상인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참여자 1000명 중에서 999명이 양말을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시장에선 버블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버블이 항상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언제 벌어요? 버블 때 버는 거예요. 돈은 버블이 나와야 벌게 돼 있어요. 물론 놓쳐서 못 벌고 배 아파하다가 뒤늦게 막차 타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버블이라는 게 생겨야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꼭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비이성적인 게 아닌 난 여기다가 감성을 좀 섞어서 보겠어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 보이는 그대로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원래 쏠림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되면 뭐 이쪽으로 너무 치우쳤네 안 했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나도 그 쏠림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쏠림이 있는데 왜 굳이 쏠림 밖에 있으려고 하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한 게 골고루 오르는 거라고 착각해요. 마치 이 공평은 이성적이고 공평은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명제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평한 게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 이런 공평하죠. 저한테 24시간 주었고, 다른 분들도 24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안에서 제가 시간을 쪼개서 주식도 연구하고, 뭐하고 자료도 보고, 이건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투자자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질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뺐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평한 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소에 집어넣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평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 개념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 개념도 잘 못 써가지고 타고난 수명이야 어쩔 수 없지만 몸을 막 굴려서 막 병을 얻어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공평하게 신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내가 뭘 할 거냐를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는 이게 뭐 시장에 쏠림이 있어서 무슨 이런 그지 같은 시장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그 쏠림을 찾아서 그 안에 자기가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쏠림이 무섭다. 무섭죠. 근데 돈을 벌려면 쏠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서워서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시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또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맨날 쏠림 탓만 하다 보면 일생을 쏠림 탓만 하다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쏠림을 한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쏠림 안에 내가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단 문제는 이런 거죠. 쏠림에 내가 어떻게 뛰어들고 또 쏠림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고
이게 이제 정해져야 되잖아요. 거의 끝물에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공부도 하고 자료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 100만 개미 이 유튜브도 보시고 이제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죠? 나름대로 내가 언제 쏠림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언제 뛰어나오고 하는 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거를 결정짓는 원칙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 원칙은 우리나라 시장에선 수급 라인의 변화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더더욱 수급 라인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급 라인의 변화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쏠림에 들어가고 쏠림에 나오고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주말에 제발 부탁인데 다시 한번 브런치 카페에 있는 매매 원칙 이거 다시 보시라 이거예요. 이거 매번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의 활용법 있잖아요. 요런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거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이거가 매매 원칙이 완전히 숙지가 돼야 지금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게 100%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것도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원칙을 아셔야 되니까 이번에 또 주말에 시간 나면 그거 10몇 분밖에 안 찍었는데 제가 그거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조정은 받았지만 AI 자체가 워낙 큰 화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킹비디아는 아직 왕인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이고 오늘 하지예요. 낮이 제일 긴 날인데 더우니까 더위 잘 챙기시고 저 아래 지방엔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양원식의 귀연이라는 그 노래를 연주해서 올렸는데 귀연이 그 한자로 돌아올 귀에다가 이제 사랑 연인 할 때 그 연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랑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사랑이 돌아온다면 난 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이제 연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사 이쁘고 멜로디도 우리 취향에 맞고 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떠난 사랑을 떠난 사랑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돌아오길 바라고 이런 거는 보기 따라서는 되게 아름다워요. 이제 또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떠난 주식, 이미 죽었어요. 볼장 다 본 떠난 주식을 마냥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처량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주식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주말 동안에 좀 가능하면 여러 번 들어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